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 덴마크어로는 쾌벤하운이라고 한다. 코펜하겐은 질랜드 서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스웨덴의 말메와 철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10세기 바이킹의 어촌에 불과했지만 15세기 들어 덴마크의 수도가 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했다. 21세기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지이며 북유럽의 주요 금융 중심지이다. 도시는 10개의 공식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코펜하겐은 해양성 기후 지역에 속한다. 1년 내내 대서양으로 인해 저기압 영향을 받으며 7에서 9월 사이 강수량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연중 강수량은 비슷하다. 여름은 1년 중 가장 햇볕이 많은 시기이다. 낮의 길이가 17에서 18시간 지속되며 7월의 평균 낮 기온은 21도씨로 따뜻하다. 반면 겨울에는 평균 일광시간이 짧다. 낮의 길이가 7시간 정도로 긴 밤이 특징이다. 겨울의 평균 기온은 3에서 4도씨 안팎이다. 역사.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로 봤을 때 석기시대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역사가들은 후기 바이킹 시대 스벤 포크발드에 의해 마을이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980년 그는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이자 왕인 하랄드 블루투스를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 천년 노르웨이 대부분을 통치했으며 죽기 직전인 1013년에 덴마크 왕이 되었다. 도시는 항구와 업을 통해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며 형성되었다. 12세기 덴마크의 역사가 saksu 그라마티쿠스가 펴낸 대인인의 서적에는 당시 이 지역이 상인들의 항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167년 압살론 주교는 오늘날 크리스티안보르 궁전이 위치한 슬로츠 올멘 섬에 요새를 건설하였다. 이 요새는 12세기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해적과 한자동맹의 잦은 공격이 이어지면서 1369년 한자동맹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고 이후 요새를 해체하면서 성은 파괴되었다. 요새가 위치했던 자리에는 코펜하겐 성이 건설되었다가 이후 개축 과정에서 성곽이 붕괴되었으며 1730년 크리스티안 6세 국왕이 코펜하겐 성을 철거하고 크리스티안스보르 성을 건설하였다. 코펜하겐은 어업과 무역으로 번성하면서 북쪽의 슬로츠 올멘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의 국가연합체인 칼마르 동맹이 탄생하면서 1416년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수도로 부상했다. 크리스티안 4세 집권 시기였던 1588에서 1648년에 코펜하겐은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삼면이 운하로 둘러싸여 있는 슬로츠 올멘에 역사적인 건축물인 역사박물관, 토아이후 아스널과 증권거래소 베르센이 지어졌다. 역사박물관은 크리스티안 4세의 무기고로 불리기도 하며 1604년에 해군 항만 건설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베르센은 크리스티안 4세가 코펜하겐의 국제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1661년까지 코펜하겐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수도로서 군대, 정치, 경제 등의 주요 시설 및 기관들이 이 지역에 위치하면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1745년 크리스티안보르 궁전이 완공되면서 왕실의 주거가 시작되었고 로얄 극장과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지어지면서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18세기 후반 유럽 강대국들의 전쟁에서 덴마크는 중립을 지켰으며 이로 인해 코펜하겐은 발대해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8세기 흑사병으로 도시 인구가 줄었으며 1728년, 1795년에 두 차례 큰 화재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다. 오늘날 중세의 모습을 찾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두 차례의 대형 화재로 중세의 모습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1801년 4월 2일 영국 함대가 코펜하겐 근처에 정박해 있던 덴마크 노르웨이 함대를 공격하면서 1차 코펜하겐 전투가 일어났다. 코펜하겐 전투는 영국이 해상에서 무역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2차 코펜하겐 전투는 영러 전쟁 과정에서 일어났다. 1807년 영국은 북해와 발대해의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 코펜하겐을 공격하여 덴마크 함대를 점령하였다. 덴마크는 표면적으로 중립적이었지만 프랑스와 러시아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국의 코펜하겐 공격으로 인해 프랑스 편에서 전쟁에 참가했으나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19세기 초두 차례의 전투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1850년대 초 코펜하겐 호수 주변으로 주택이 건설되었고 1880년대까지 도시의 산업화로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고 열악한 기반 시설도 개선되었다. 1897년에는 성벽 외곽으로도 주택 공급이 확산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덴마크는 중립국을 유지했고 영국과 독일과의 무역을 통해 코펜하겐은 번영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상품 및 주택 공급 부족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져 1930년대 들어 상당한 주택 개발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코펜하겐은 독일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전후 1947년 핑거플랜으로 알려진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핑거플랜은 코펜하겐의 도시 과밀화 및 도심 집중 억제를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5개의 손가락이 뻗어진 형상으로 주거지와 직장,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2001년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무의 사이 철도와 도로 교통을 연결하는 외래순 다리를 건설하면서 코펜하겐은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아마게르 섬의 광범위한 재개발로 이어졌다. 오늘날 코펜하겐은 중세와 현대의 모습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꼽히며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제와 인구. 관광산업은 코펜하겐의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이후 코펜하겐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코펜하겐의 역사 및 문화적 요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2015년에는 68만여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코펜하겐을 찾았다. 코펜하겐은 바이오 산업, 정보통신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펜하겐시가 정보기술, 생명공학, 제약, 청정기술, 스마트 시티 등의 혁신적인 분야 사업 개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 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메디콘 밸리와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R&D에 중점을 둔 기업과 기관이 다수 들어서 있으며 학계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인슐린 회사 노보 노르디스크를 비롯해 세계 50대 제약, 생명공학 기업들이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덴마크는 다수의 현지 기업들이 코펜하겐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고급 오디오를 생산하는 뱅앤올룹슨, 고급 도자기를 생산하는 로얄 코펜하겐, 주방 식기 및 장신구를 생산하는 조지 젠슨 등이 대표적이다. 해운업도 도시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세계 최대 해운회사인 머스크가 코펜하겐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01년 코펜하겐항과 말미항이 합병하면서 발대해와 북해를 항해하는 대부분의 배들이 이 항구를 통과하고 있어 화물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약 8천 척의 선박을 받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14만 8천 TU에 달하는 물동량을 처리했다. 그 외에도 코펜하겐에는 단스케방크, 니크레딧 앤드 노디어 뱅크 덴마크 등과 같은 여러 금융기관들의 본부가 위치해 있다. 코펜하겐이 금융의 중심지가 된 이유로는 먼저 국가의 명확한 규제 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제기관,
효과적인 법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금융사업체 설립이 쉬운 데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젊은 사람들이 고등교육 및 국제 경험을 통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 코펜하겐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덴마크 자산관리사들은 2002년 이래 유럽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1769년 코펜하겐의 인구는 82,086명, 1801년은 10만 975명이었다. 이 시기 인구 증가는 다른 지방에서 코펜하겐으로 인구 몰림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코펜하겐으로 인구가 몰린 현상에는 공무원 모집, 대학 교육 이수를 위한 학생들의 유입, 유대인 무역상인, 종교, 직업 군인 및 징집, 산업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인구가 계속해서 몰림에 따라 1840년 약 12만 명이었던 인구가 1901년에는 약 40만 명,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대규모 교회 확장으로 주변 자치구를 지속적으로 통합하면서 1940년 89만 명으로 증가했다. (3) 교통. 코펜하겐에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인 S타그가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버스는 A버스, S버스, 심야버스, 수성버스가 있다. 코펜하겐 지하철은 2002년 개통하였고 현재 4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며 낮에는 무인 운행된다. M1, M2는 2002년에 개통되어 일부 노선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M3는 순환선으로 코펜하겐 중앙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 노선 M4는 2020년 3월에 개통하여 8개 역을 다니고 있다. M4는 M3와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데 계획 당시 M3 노선을 보완하기 위함이었고 도시의 동쪽 구역에 대한 지하철 운행량을 증가시켰다. 기차인 S타그는 2020년 기준 총 7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펜하겐 이외의 다른 지역 및 외국을 연결하는 리저널 타그도 운영 중이다. 도시 내에는 자전거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다. 시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코펜하겐 시민의 62%가 출퇴근 및 통학 시 자전거를 이용한다. 코펜하겐 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와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시내에서는 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우리나라 선불제 교통카드처럼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고 환승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4) 교육. 코펜하겐에는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코펜하겐 대학교는 1479년 6월 1일 식스투스 4세 교황의 승인과 크리스티안 1세 국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덴마크 기술대학교는 북유럽에서 대표적인 기술대학으로 꼽히며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기술, 사회, 사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단과대학이다. 덴마크 왕립미술 아카데미는 1754년에 설립된 오랜 전통을 가진 예술교육기관이다. 북유럽에서 가구 디자인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회화, 조각, 건축, 그래픽,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과목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영대학 중 하나다. 1917년에 설립되었고 오늘날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대학은 유럽 교육 수준 향상 시스템, MBA 협회, 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의 인가를 받아 트리플 크라운을 보유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대학교다. 코펜하겐 IT 대학교는 공립대학이자 연구기관으로 정보기술의 다학제 연구에 특화되어 있다. 1999년 설립된 이 학교는 2003년 대학 법안이 새로 통과되면서
공식적인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다학제에 특화된 학교인 만큼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과학, 정보경제학, 정보시스템, 과학기술 연구 등 다양한 학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코펜하겐 디자인기술 아카데미는 2009년에 설립되었다. 디자인, 기술, IT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며 정규 교육외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자격증, 시간제 프로그램, 단기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오. 문화 및 관광.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은 슬로츠홀멘 섬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 덴마크 의회, 총리실, 대법원 등 주요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행정, 입법, 사법권의 본거지로 여겨진다. 이곳은 코펜하겐 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그 기원은 1167년 압살론 주교에 의해 세워진 덴마크 최초의 성 압살론 성으로 올라간다. 압살론 성 파괴 이후 코펜하겐 성을 거쳐 오늘날 크리스티안스보르 성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덴마크 왕들의 주요 거주지 및 정부의 중심 역할을 했다. 1907에서 1928년 재건 공사 당시 압살론의 요새 및 코펜하겐 성 유적이 발견되었다. 크리스티안보르 성은 덴마크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주요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 및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코펜하겐은 덴마크를 넘어 스칸디나비아에서 국제적 매력을 지닌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코펜하겐의 중앙박물관은 시내 중심인 에스테역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덴마크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덴마크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덴마크 국립미술관은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12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수집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덴마크 화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루벤스, 렘브란트, 피카소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클리포테크 미술관은 덴마크의 맥주회사 칼스버그 오너의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티볼리 공원과 코펜하겐 중앙역 근처에 있다. 이곳에는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 조각과 고대 유물, 조각, 그림과 고고학, 자연과학, 민족학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그리고 14,000년간의 덴마크 역사를 다루고 있다.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은 코펜하겐 북쪽의 해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오늘날까지 현대 미술 작품 3,000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작품도 훌륭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여겨진다. 또한 도시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예술 및 공연 관람을 즐길 수 있다. 코펜하겐 콘서트홀, 티볼리 콘서트홀, 코펜하겐 왕립 오페라 하우스 등 여러 공연장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크고 작은 공연장을 비롯해 거리, 광장, 공원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매년 7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재즈 페스티벌은 유럽에서 유명한 재즈 축제 중 하나로 1964년 처음 시작했으며 1979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100여 곳의 장소에서 900여 개의 콘서트를 열고 있고 매년 2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코펜하겐에는 가장 오래된 두 곳의 누리공원이 있다. 뒤어하우스 바켄은 1583년에 개장했으며 줄여서 바켄이라고도 부른다. 크리스티안 4세에 의해 놀이기구, 게임, 식당이 완비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이다. 티볼리는 1843년 8월 15일 개장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테마파크이다. 2017년에는 4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놀이공원이다. 덴마크 동화작가인 안데르센이 티볼리를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